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사실은 메인 테마가 수렴과 발산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뭐 리미트 x가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배웠고, 만약에 이렇게 fx 그래프가 붙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 fx라는 그래프의 이 정의역을 x를 한없이 키웠을 때 그래프의 함수값의 목표가 존재하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라서 오른쪽으로 한없이 보냈을 때 그래프가 향해 가는 목표가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고, 만약에 리미트 x가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또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x를 왼쪽으로 계속 밀었을 때 그래프의 상태가 누굴 향해서 가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극한이라는 거는 목표를 보는 거라서 그 목표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이제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런 거 했었죠.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뭐 3x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이따가 저거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거 다 배우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이제 y를 붙여서 뭐 x 더하기 1분의 뭐 3x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건 표준형 바꿔야죠. x 플러스 1분의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되는 것이고요. 이 계수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1분의 3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그래프의 모습은 분수함수의 모습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x를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보내라는 말이 그래프 오른쪽으로 계속 정의형 오른쪽으로 보내보자, 이런 뜻이에요. 계속 가다 보면은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쭉 진행을 하면서 계속 다가가겠지만, 자, 절대 누굴 넘지 못해요. 3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3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2.9, 2.99, 2.999 이런 식으로 가니까 목표가 3에 있다 그래서 3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이런 느낌으로 목표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음의 무한대라 그러면 왼쪽으로 한없이 보내는 거라서 이 그래프를 정의역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은 얘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영원히 가겠죠. 근데 얘가 절대 3보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0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음의 무한대로 보내도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말을 했었고, 목표가 없으면 발산한다 그래요. 뭐 그런 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눈길이 가는 게 이제 x를 어떤 하나의 값으로 보낼 때, x를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보낼 때 이 그래프의 목표를 생각해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축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x를 a 근처로 보내라는 뜻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x가 a를 향해서 다가간다. 그 말은 절대 x가 a가 되지 않고 a 근처를 향해서 한없이 간다. 근처를 향해서. 근처로 간다는 게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쪽으로 오기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다 대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를 향해서 가는데 a보다 좀 큰 값을 가지면서 오는 상황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좀 큰 값을 가지면서 온다. 뒤에다 플러스 기호를 붙이기로 했고, 만약에 a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에서 한없이 a를 향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간다,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는 이런 극한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보라는 명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 값의 목표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접근할 때 그 함수의 함수 값의 목표가 있는지를 보셔서 이거 두 개를 다 조사하는 게 극한을 구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 정도의 뭐 a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 배우는 거야, 개념. 여기가 a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막혀서
뭐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1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2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먼저 이 위쪽 극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온대요. 정의 여기. 그러면은 A가 여기인데 이렇게 온다는 뜻이겠죠. X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그래프의 함수값은 이렇게 찍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누굴 향해서 가고 있어요?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2에 있죠? 아, 2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절대 2가 될 수는 없지만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위쪽에서 다가가고 있구나. 함수값이 y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오는 거라서 그때는 함수값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죠. 절대 누가 될 수는 없지만 1이 될 수는 없지만 1보다 아래쪽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중 영원히 접근을 하죠. 그래서 목표가 1에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건 이름은 이렇습니다.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정의역을 접근시켰을 때 이 함수값의 목표가 존재하면 이 친구를 A에서의 우극한 오른쪽 목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게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올 때는 왼쪽의 목표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극한 2로 존재하고 좌극한 1로 존재하는데 이거 둘이 이렇게 다른 상태일 때가 있거든요. 다른 상태일 때는 그때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은 존재하는데 그 둘이 다른 값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극한이 없을 때는 그냥 발산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산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서 A가 여기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뚫려있긴 한데 여기가 막혀있는데 다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2라고 생각하고 여기 함수값을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함수값의 목표를 생각해보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어서 두 번 다 해보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 다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올 때 우극한 조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올 때 좌극한 둘 다 조사해봐서 상황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극한 조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간다는 소리지. 누구 향해서 가고 있냐면 2를 향해서 한없이 접근합니다. 근데 이보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큰 값인 거예요. 2.000000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목표가 2라서 2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2는 아닌 거예요. 목표가 2인 거죠. 2점 얼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럼 그래프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또 2를 향해서 접근합니다. 1.999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목표가 2죠. 둘 다 존재하죠. 우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하고 같은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의 극한은 2로 존재한다. 요거는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그 수렴하는 똑같은 그 목표치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 이야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더라. 개념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거였다면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펴보시면 되냐면 이제 6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6페이지. 이게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이런 기호를 보잖아. 근데 이게 x를 a로 보낸다는 얘기잖아. 이거 절대 a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인지해야 된다. 알았지? 저거 a가 되는 게 아니다. a가 되는 게 아니라 a 근처로 가는 거다. 이게 자꾸 애매해지면은 이게 자꾸 이게 막 애매하게 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절대 a가 되지 않고 a랑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접근한다 이거야.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a가 여기 있는데 한없이 간다는 얘기야. 한없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끝없이. 그치? 영원히 다가간다. 근데 이게 실수라서 그런 거야 저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절대 a가 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극한의 기본 성질.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그 뭐 참거짓에서도 얘 때문에 이제 뭔가 그 판단이 서는 거고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애들이 이거를 무시한다가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두 가지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물론 이게 무한될 수도 있어요. a로 갈 때 fx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목표가 알파에 있어요. 교재에서는 l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l로 합시다. 똑같이 l이라 쓸게요. 이게 l로 목표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렴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m으로 수렴한다. 요럴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줄을 좀 치세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저 두 가지 함수가요. 어떤 s를 어딘가로 보냈을 때 둘 다 수렴할 때만 아래 성질은 들어갑니다. 알겠죠? 둘 다 수렴할 때만 되는 거라고요. 절대로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하거나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이론은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둘 다 수렴할 때만 유일하게 가능하다.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자, 리미트 x를 어딘가로 보냈을 때 fx라는 함수에 어떤 상수가 곱해 있다면, 근데 때마침 얘가 수렴을 하는 중이라면, 그때는 이 k를 앞으로 뽑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뽑는 것이 가능하고, 아까 얘가 L로 수렴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계산 결과는 KL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수렴할 때만 된다고요. 아시겠죠? 막 뽑으시면 안 돼요. 진짜 부탁입니다.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는 초반에 막 뽑아도 많이 안 틀리니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질.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다가 gx가 있는데, 잘 봐. fx랑 gx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사치변사. 가장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어떤 함수의 극한을 보고 싶은 건데, 근데 어떤 함수와 함수의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의 극한이 궁금할 때,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게 따로 관찰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다니야, 너 여기 기억하니 좀? 강의 좀 보고 왔니? 예선은 여기 좀 배운 적 있니? 좋아요. 자, 따로따로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너를 먼저 관찰하고 너를 먼저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해봤더니 얘랑 얘가, 자, 둘 다 뭐 할 때는, 둘 다 수렴할 때는, 그때는 이 리미트 기호를 분배하셔도 문제 생기지 않고, 그때는 너의 목표 L과 너의 목표 M의 똑같이 사칙 연산으로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기본 성질이다. 중요한 사실은 둘 다 수렴일 때만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되게 많은 함수들 중에서 어느 한 놈이라도 수렴하지 않으면은 이 리미트는 전체가 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분배하시면 안 돼요.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사칙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은 따로따로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알겠죠? 이쪽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서 관찰하는 능력이 안 생기면은 이게 문제를 못 풉니다. 아예. 조금만 어려워도 또 복잡해집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을 잡는 중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번에는 분수 함수가 나왔어요. 분수가 예를 들어서 뭐 gx분의 fx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있었으면 나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함수가 나누기 형태로 잡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요 함수와 요 함수를 따로따로 관찰하시는 겁니다. 분모, 분자 따로 관찰. 근데 만약에 분모도 목표가 있고 분자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치에서 얘는 m으로 수렴했었고 l로 수렴했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러면 단. 이 목표 절대 얼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예요. 이게 우리 내신에서 만나게 될 중요한 조건이다. 이 세 가지가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둘 다 수렴일 때만 이런 게 성립을 하고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 연결된 새로운 함수들은 각각 극한, 수렴한다면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은 하면 되는데 이 분모의 목표가 절대 0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요. 보세요.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와 gx의 더하기를 해봤어. 수렴하는지 물어봤거든. 근데 이게 얘네 둘 다 수렴이면은 너의 목표를 더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f 그래프를 봤더니 중간에 이 정도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뚫려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를 함수값 마이너스 1, 여기를 1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fx 그래프라고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또 여기가 1인데 gx 그래프는 이렇게 오다가 뚫려서 이렇게 막혀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니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너를 따로 관찰했더니 fx 그래프는 좌극한과 우극한 달라요. 얘가 지금 수렴하지 않죠. 발산이죠. 1에서 발산하는 놈이고요. gx 그래프 같은 경우도 왼쪽 목표는 1인데 오른쪽 목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도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친구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애들끼리 더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발산이냐? 그런 건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따져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자, 둘 다 해볼게요. 봐봐. 이럴 때 어떠냐? 그래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올 때 fx와 gx를 덧셈을 해볼 건데 오른쪽이니까 오른쪽만 보자고요. 이렇게 가니까 얘는 1, 그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봤더니 0이에요. 맞죠? 오극한 제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옵니다. 또 fx 함수와 gx 함수를 더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왼쪽 목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와버리면은 f는 이게 마이너스 1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서 얘가 1로 수렴을 하면서 더했더니 이게 0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둘이 존재하고 또 게다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1로 수렴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많은 보기들의 틀린 예가 되는 두 함수인데 이게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수렴인데 이게 발산과 발산을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를 했을 때 그 둘의 결과가 수렴인지 발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산끼리 사칙연산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직접 따져봐야 한다가 포인트예요. 직접 해보아야 한다. 아시겠죠? 수렴일 때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데 모두 다 수렴이 아닐 때는 발산입니까? 라고 결론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져보셔야지 알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아래쪽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잘 정리해놔. 이거는 이제 많은 보기들의 틀린 예가 된다. 물론 뭐 발산 더 했을 때 발산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수렴을 한다.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이거 지워도 될까요? 오른쪽.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주제입니다. 극한값을 구해보자. 극한을 구해줘. 요런 테마가 있습니다. 이쪽은 좀 장난치는 단원이 아니라서 되게 원칙도 정확하고요. 이제 정확한 움직임이 있으면은 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몸에 그 움직임이 없으면은 이게 풀리다 안 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극한값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제 리미트 x를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구해줘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맨 첫 번째는 무조건 이겁니다. 극한을 구해달라고 그랬죠? 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fx 그래프 그리기. 가능하면 무조건 그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던데. 작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좀 그려봐. 그릴 수 있으면. 근데 안 그린다고 자꾸. 그래서 좀 진짜 많이 생각 좀 하라고. 오래 걸려. 이걸 그러니까 그릴 생각이 먼저인데 이게 안 그리니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건 그리는 거야. 맞지? 못 그리면 어쩔 수 없잖아.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안 그리면 손해가 생긴다. 알았지? 그릴 수 있는 건 그리자. 우리 그릴 수 있는 게 뭐 1,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거야. 근데 못 그려 이거지. 못 그려. 자, 같이 볼까요? 그냥 어떤 극한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리면 되는데 그냥 저 함수가 fx는 또 그리기 쉬워 보이잖아요. 어떤 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근데 못 그리겠다. 왜 못 그리냐 이거죠. 왜 이걸 못 그릴까? 처음 보는 함수인가? 막 3, 4차 함수인가?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생긴 함수인가? 새로운 기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못 그리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 못 그리는 이유를. 봐봐.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정말 쉽게 그리잖아요. 고민도 없이 그리죠.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1 같은 애도 그냥 그리잖아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y는 x제곱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만 그려놔도 참 그리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보세요. 자, 우리가 y는 x라는 그래프는 정말 눈 감고 그리는데 y는 x-1분의 1도 분수함수니까 그리는데
만약에 내가 y는 x에다가 이 x-1분의 1을 더한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그리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못 그릴까? 왜 안 그려질까? 안 그려지는 이유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인데 걔네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빼기로 연결되어 있거나 곱하기가 되는 상태의 그래프들은 참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리기 힘들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그리기 힘듭니다. 보세요. y는 이런 거 있죠. 뭐 사인 x제곱 이런 거. 이런 거 무슨죠? 사인 괄호치고 x제곱입니다. 전체 제곱이 아니고요. 이런 애들도 못 그리죠. 근데 이 친구의 정체는 뭐냐면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랑 y는 이 sin x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얘랑 얘는 쉽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x자리 얘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무슨 함수죠 이거? 이걸 뭐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함수를 합성했다 그러죠. 이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그리는 애들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을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합성을 해버리면 참 그리기가 불편해져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못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면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너무 시간이 오래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극한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기는 힘들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우야, 좀 똑바로 봐. 그럼 봐 이제 변화해야지. 똑같으면 안 되지. 내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니? 자, 못 그려. 이럴 때 두 번째 테마로 오는 거야. 두 번째. 그때는 이제 못 그리는 이유가 이런 느낌일 거야. x가 a로 갈 때 어떤 뭐 그릴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만 자리 잡혀도 참 그리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애의 이제 극한을 구해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이런 거 만났을 때 극한 구해달라 그러면 원칙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따로따로 관찰하라고. 따로따로 관찰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야 잘 된다고 했죠. 관찰하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따로따로 관찰했더니 얘랑 얘가 모두 다 수렴한다면 그럼 뭘 이용하면 돼?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이럴 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기본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 수렴이 되는 거죠. 따로따로 관찰해봤더니 모두 수렴하더라. 그때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또 올 수렴이 아니야. 노야, 노. 얘네 중에 수렴 안 하는 애들이 막 있어. 그때 저게도 안 되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정의대로 계산을 하셔야 돼. 정의대로 진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극한 조사하셔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좌극한도 조사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거 둘이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하셔야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극한을 구해주는 전체적인 테마가 이렇습니다.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고 못 그리겠으면은 성질 이용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 중에 수렴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때는 정의대로 가셔서 A의 플러스 쪽과 A의 마이너스 쪽을 둘 다 해보셔서 목표가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못 그리는 이유가 이런 애들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함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 이유는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지울게요. 중간 준비할 때랑 똑같은 모습은 싫다 나는 진짜. 맞지? 1학기 때랑 똑같은 모습은 싫다고. 이게 뭐 반전을 만들면 평소에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변화해 보려고 쌤은 다 시간도 다시 새로 조정하고 이제 다시 화이팅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두 달을 살아볼 거다. 1학년 때 다시 그 영광을 누려야지. 올려가야지.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자, 요 생각을 머릿속에다 본인 걸로 만드세요. 알겠죠? 들으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짜 움직일 수 있냐에 대한 싸움인 거라고요. 아, 진짜 여기 좀 그래. 좀 살벌하다니까. 정신 안 차리고 보면 하나도 못 풀어. 근데 이 생각이 잡혀있으면은 그래도 초반 움직임이 괜찮다고. 이렇게 먼저 따져보자. 아니네? 이쪽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본인이 계속 기웃기웃해야 돼. 어찌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 정형과 이 부정형을 설명한다. 정형, 부정형.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되게 쉬워. 왜냐면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 된다를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없는데요. 이쪽 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이 생각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구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 친구 다루는 거예요, 이 친구. 이걸 따지는 거고. 첫 번째로 정형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 정형. 정형은 그냥 확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형은 이제 상태가 결정된 거예요. 상태가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확실히 그 상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정형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상태, 또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정형일까요? 부정형일까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정형. 결정돼 있다. 너는 그냥 커지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수렴하는 수렴, 저거는 수렴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의 상태를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정형이에요. 아시겠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지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상태. 정형. 자, 무한대에다가 5를 더했습니다. 정형이죠? 무한대에다 5 더해봤자 무한대겠지 뭐. 정형.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우와 난리 나겠지. 엄청 커지겠지. 정형. 만약에 무한대분의 상수, 정형. 이거 누굴 향해서 갈까요? 저거 누굴 향해서 갈까요? 0을 향해서 가죠. 왜 그러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5를 바라보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이게 저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분수함수 그래프는 생김새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계속 가봤자 뭐 0에 가까워지고 있었겠지.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이 뭐 아주 큰 거분에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길게 보셨을 때 좋습니다. 저것도 정형. 아니 뭐 그냥 0을 향해서 가는데 뭐 궁금한 거 없어. 끝. 이렇게. 뭐 마찬가지야. 뭐 3분의 무한대. 이것도 정형이야. 그냥 무한대겠지 뭐. 3분의 1x라는 1차 함수한테 x 무한대를 보낸 건데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애들은 되게 많고 관심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이 부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형. 이거는 상태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걸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제 잠깐만 이거 구경만 해봐. 1 수열처럼 가볼까? 1, 2, 3, 4, 5, 6, 7 끝없이 간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누가 뭐라 해도 무한대죠?
엄청 커지죠? 계속 커질 거니까. 또 보세요. 1, 3, 9, 27, 81, 233, 725 막 이렇게 갑니다. 등비수열 같죠? 30 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커져요. 무한대죠. 그러면 내가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 나누기. 분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겠다는 얘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근데 이거는 분모가 커지는 그거보다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잖아. 이거는 1인데 이건 1.5고요. 이건 3이고요. 6점 얼마고요? 이거 뭐예요? 16점 얼마고요? 40점 얼마고요? 100 막 그러잖아요. 엄청 빨리 커지죠? 이거 어떻게 돼요, 상태가? 무한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번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무한대인데 이 위에를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이번에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 보는 거지. 이렇게 분수 이렇게. 이건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우야 봐. 얘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굴 향해서 간다? 우와, 누굴 향해서? 우리 0 향해서 간다. 이 0에 가까워질걸? 왜냐면 이거 1, 0.66, 0.3333 모르겠다 이거지? 약분해서 점점 절대값이 작아져. 0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얘가 계산을 해봤더니 커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0을 향해서 수렴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도. 이게 뒤집었더니 무한대고 이렇게 했더니 0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정형의 모습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알 수 없음이에요. 계산해봐야지 안다. 첫 번째 부정형의 모습입니다. 1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무한대는 상태라서 약분되지 않습니다. 계산해봐야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형의 모습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있습니다. 좀 진하게 적어드릴게요. 알파벳 O입니다. 무한소입니다. 저거 0 아니고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확실하게 부정형이야. 이거 얼마인지 말 못해. 막 커질 수도 있고 저게 막 작아질 수도 있어. 근데 얘를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잖아. 똑같은 식이지 뭐. 근데 이 무한대분의 1이 이게 0을 향해서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 말은 이거 둘은 똑같은 상태다 이거야. 이것도 부정형이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 다음 또 봐.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모습도 있어. 저게 세 번째 부정형의 모습인 거야. 근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또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 얘를 어차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였기 때문에 해봐. 무한대분의 1분의 무한대분의 1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굴 향해서 가지? 0을 향해서 가지? 얘도 누굴 향해서 가지? 0을 향해서 가지.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모습이나 요 모습은 그냥 같은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마치 세 개인 척하지만 같은 상황 세 가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습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 네 가지가 이제 부정형의 모습이다.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그냥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는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같은 상태인데 표현이 다른 거고요. 얘만 좀 달라요. 얘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 이 네 가지의 상태를 부정형,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계산해봐야지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계산하는 방법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모습. 이 무한대, 문의 무한대의 모습을 계산하는 방식은 얘는 분모 먼저 보셔야 돼요. 분모를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분모에 그 최고차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웬만하면 다항식이거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제일 높은 차수로 분모 분자 동시에 나누기입니다. 이게 이제 극한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하는 방법. 분모 1등 찾아라. 분모에서 제일 빠른 놈이 누구냐?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모습입니다. 방법 진짜 많은데요. 뭐 인수분해 하기도 하고요. 뭐 통분하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뭐 유리화해야 될 때도 있어요. 등등등 되게 많은데 어떻게 방법을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아마 해야 될 게 뭔지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연습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미분의 모습이죠. 이게. 자, 이 모습 같은 경우는 보통 인수분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걸 다 해요. 요게 이제 요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만났을 때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하셔서, 만약에 다항식이더라, 다항식을 만났다. 그때는 제일 빠른 애 최고차항 있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해요. 이게 원칙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항식은요. 그 다음에 유리식, 무리식이죠. 무리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유리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극한을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어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더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거 지켜서 그냥 연습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세 가지가 부정형의 모습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좀 복잡한 형태를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인지, 무한소분의 무한소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이 관찰하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관찰 습관. 이게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변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습을 하나 해볼게. 자, 이제 그 8페이지 넘어가셔서 너무 쉬워. 어려운 거 없어. 14번 보여줄게요. 14번에 자 1번입니다. 1번. 오늘만 이거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해요.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가실 때 자,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4x 이거 해달래. 자, 봐봐.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모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됩니다. 이 분자 상태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됩니다. 맞죠? 2차 함수 아래를 뭘로 보내면 쫙,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상태가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분모의 최고차항 찾아서 나누기가 포인트라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누시면 돼요. 2차항이 최고차항이니까요.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눗셈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자,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2가 만들어지고 자, 2 만들어졌습니다. x분의 4가 만들어졌고요. x제곱분의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다시 관찰이에요.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3은 이제 변하지 않을 거고 x제곱분의 2는 0을 향해서 갑니다. 0. 분모가 그죠? 0을 수렴 x분의 4도 0을 향해서 수렴 x제곱분의 1도 0을 향해서 수렴. 그러면은 분모가 3, 0으로 수렴했습니다. 3-0 수렴 빼기 수렴이죠. 분모가 3으로 수렴을 했고 3-0으로 수렴을 했고 분자 자리도 2 플러스 0 플러스 0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수렴분의 수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분의 2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절히 변형하고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게 학교 내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 다 본다니까요. 다시 적절히 변형하고 다시 관찰한다고 포인트예요.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2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x제곱 더하기 4분의 그 다음에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분수가 나와있어. 또 해보죠. x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무한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렸다. 최고차항 나누기.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시고 2 되시고 제곱분의 4가 남았고요. 저거 x분의 2가 있고요. x제곱분의 3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다시 관찰해봤더니 x제곱분의 4 0을 향해서 맞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분모가 2 플러스 0을 향해서 분자는 0 플러스 0을 향해서 게임이 끝났는데 수렴분의 수렴이고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극한값의 계산 성질을 해서 기본 성질을 해서 2분의 0이구나 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x-1분의 2x 3승 마이너스 3x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x 무한대로 보냈더니 무한대. 근데 얘는 그래서 이제 아래 위를 x로 나눠야지. 최고차항 계수가 x니까요. 분모 분자 x로 나눕니다. 쉬워도 잘 보세요. 이게 어차피 오늘밖에 이런 거 못해요.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시고 1-x분의 1분의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 사라져 0으로 이거 발산이란 말이야. 무한대라는 거지. 그럼 이게 1분의 무한대니까 너 발산이구나. 무한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가항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분모 분자가 같은 차수 2차분의 2차였죠. 같은 차수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면 무조건 이유 없이 빵이고요.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무조건적으로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났을 때는 이 분모의 차수와 이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둘을 비교하셔서 만약에 둘이 똑같으면은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는데 누구로 수렴을 하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비율로 수렴을 합니다. 최고차 계수 B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분모가 차수가 높을 때는 그냥 0으로 수렴을 합니다. 0으로 수렴. 이것도 수렴은 수렴입니다. 0인 거죠. 만약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 차수가 높을 때가 있어요. 얘처럼. 이럴 때는 이유 없습니다. 다 발산입니다.
양에 무한대인지 음에 무한대인지 모르지만 우선 발산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보시면 되겠죠. 보시고요. 잠깐만 보세요. 오다가 싹 봤는데요. 저 4번도 유리화한 사람 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지. 언제 유리화하는지 적어드렸지. 저거 무한대분에 무한대인데 왜 유리화를 해?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래. 그것 때문에 시켜본 거야. 근데 유리화를 하거든? 그 위에 또 루트 또 생기거든? 또 유리화 또 하더라고. 그럼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아까 적어놓은 거에서 그 유리화라는 건 보통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x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 상태가? 무한대잖아. 1 빼면 이거 무한대겠지, 이거. 이것도 무한대니까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 원칙적으로는 나누기야, 분모 분자를. 최고차함으로. 근데 이 분모가 엄밀히만 해서 몇 차야? 1차거든. 루트 안에 2차니까. 얘를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럼 해볼게. 그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가시고 루트 크게 하신 다음에 x 나눴기 때문에 x 제곱분의 1로 가시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나눴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딱 보내버리면은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얘가 0을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1 빵! 이건 1이죠? 1분의 1이죠? 답은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게 지금 차수가 똑같잖아요. 무리식이긴 하지만 루트 안에 2차니까 저게 사실 1차분의 1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고차항 배수의 비율로 수렴한다고 그랬죠. 비율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1에 요거 1 보셔서 이렇게 체크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5번. 그러니까 먼저 상태를 보고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인식을 했으면 여기에 걸맞게 변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보인다고 먼저 그 유리화 본능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5번. x를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웬만하면 치환하세요. 알겠죠? 마이너스 x를 좋아하는 문자로 치환을 하세요. 근데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이 t는 누가 뭐라 해도 양의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x가 음의 무한대인데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문자로 바꾸시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문자로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루트 2 플러스 x제곱이었는데 x는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깔끔하게 t제곱이라 적어도 괜찮고 이거는 뭐 바뀔 거 없고 x를 마이너스 t를 바꿀 거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태 관찰하는 거죠. 자,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무한대 빼기 3이니까 무한대입니다. 얘도 뭐 음의 무한대니까 무한대 발산의 종류죠. 발산분의 발산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 바로 갈까요 이제? 최고차항 계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쪽에 여기 1t 제곱이니까 루트 1분의 요거 마이너스 4 이렇게 원래 처리하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 스피드가 올라가실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서 원래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였습니다. 12번 볼까요?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관찰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거기에 가이드대로 먼저 가셔야 돼요. 자, 12번. 자, 12번은 1번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는 거죠. x 3으로 보내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얘가 상태가 무한소분의 무한소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수분의 nth 약분이에요.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있었는데
분모는 건들지 마시고 분자는 상승 빼기 상승 모습이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x-3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9다. 오랜만에 상승 빼기 상승 인수분해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게 보이죠? 없애버리고 이 친구를 극한 보시면 되는데 이건 2차 함수 아니야. 그치? 극한 보는 건데 대입한 거랑 목표가 똑같다고 그랬죠. 3을 대입하시면은 9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인수분해 엔드 약분 이렇게. 2번도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가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3승 더하기 x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에도 극한을 구하라고 하니까요. 아니 이거 1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나 0으로 1,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잖아. 이게 0분의 0이라고 이거. 무한소분의 무한소기 때문에 또 인수분해 해서 똑같은 거 찾아서 없애셔야 돼요. 0으로 보내는 똑같은 두 놈이 있을 거거든요. 찾아서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가시고 분모야 뭐 합차니까 뭐 이렇게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조립제법 합니다. 1 집어넣으면 0이네. 자, 1x 3승 0x제곱 1x 마이너스 2 내려와라 곱해져라 더해져라 곱해져라 더해져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얘가 x-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보냈을 때 0으로 가는 두 친구 찾았습니다.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1로 보냈더니 2로 수렴 1로 보내주면 4로 수렴이죠. 수렴 보내 수렴 둘 다 0이 아닙니다. 분모 0이 아니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하여 얘는 그래서 2분해가 되는 거고 4가 됐던 겁니다. 답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도 한번 되게 쉽죠? 3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루트 2x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습니다. x를 0으로 보내는 중이에요. 보세요. 0으로 보내면 분모 0으로 갑니다. 이거 곱하기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보내주면 이게 루트 2 근처로 가거든요. 루트 2 근처에서 루트 2를 빼면 0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0분의 0인데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리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자 하면 유리화를 먼저 합니다. 곱하기 하셔서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먼저 한번 잡아줘요. 이 안에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루트 2x가 있었고요. 얘가 붙어 들어가요.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분의 이건 합차가 되죠?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x밖에 안 남아요. 됐죠? 이제 보입니다. 찾아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x를 0으로 보내주면은 얘는 루트 2 가만히 있을 거고 0으로 보내면 루트 2 이것도 루트 2 2루트 2 2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4분의 위에 건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그냥 계산해서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거라서. 넘어가 보시고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 딱 봐도 무한대인데 그치? 세제곱이 더 높잖아. x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인데 뺄셈이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모습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최고차항으로 묶어요. 이거를 x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요.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3 그 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4 억지로 묶을 수 있거든요. 묶었더니
묶었더니 얘가 여기서 0으로 가라, 0으로 가라, 0으로 가라래요. 1로 수렴을 하죠, 얘가요. 1로 수렴을 했죠.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무한대가 돼요. 상태가 얘가 무한대인데 뒤에가 1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가 정역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 발산의 모습이죠. 얘는 그래서 발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다항식의 모습은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묶는다. 기본 매뉴얼이고. 자, 두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해달라고 그래요.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것도 상태를 먼저 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면 얘 무한대, 얘도 무한대, 뺄셈의 모습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무리식의 모습이구나. 아까 적어드렸죠? 유리화 한다고요? 그래서 유리화합니다.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분의 똑같은 거 아래 위에 곱해주시면 돼요. 분모 유리화가 아니에요. 루트를 없애고자 하죠. 자, 그래서 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시고 이 분모 이거 적어줘야지 뭐.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합차 모습이 됩니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시면은 1밖에 안 남죠. 다시 관찰.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분의 1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게 2번 답이 되겠죠. 됐죠?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봅니다. 자, 세 번째.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앞에 x분의 1 붙어 있고요.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 자, x 0으로 보내고 있다. 그럼 이 x분의 1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좀 해볼게요. x를 0으로 보낼 때 이 x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이거 같다고요? 뒤에 무한대. 그 뒤에 못 들었어 내가. 뒤에 뭐라? 무한대. 또 다른 생각. 볼까요? 정답 볼까요? 답이 안 볼까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 그래프를 떠올렸니? 사실 이것 때문에 난 물어보는 거거든. 이걸 떠올리면 돼. 그러니까 이걸 떠올린 사람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거 무한대도 있는데 음의 무한대도 있는데요. 그치. 왜냐면 이 그래프의 모습이 이거 이제 알잖아 이 그래프. 근데 어디로 보내달래? 얘가 사실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이었으면 양의 무한대인데. 그치. 이쪽이었으면 뭐야? 이 음의 무한대라는 거야. 이게 발산은 발산인데 저거를 양의 무한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계속 물어볼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원칙이고 그려봤을 때 상황 판단을 하시라는 거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학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대충 이런 애가 문제에 들어있었거든. 그치? 아니 고3들이 자꾸 다 이거 무한대라고 그러던데 뭐. 이게 무한대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플러스 쪽이었으면은 이게 아까 무한대로 가더만 그럼 이게 무한대는 무한대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쪽이면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니? 음의 무한대지. 그럼 니네가 2에 이렇게 쓰긴 애매하지만 2에 마이너스 무한대 쓰면 뭐라 그럴래? 0이라 그래야지 이거.
그치.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판단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무슨 무한대인데 뭐야? 이러면서 끝나버리더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계속 떠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x를 0으로 보내면은요, 이 x분의 1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라서 얘는 발산의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주면은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게 1분의 1은 1 빼기 1 이 모습이 됩니다. 둘이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야, 이거 부정이구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구나. 이 모습. 나는 진짜 좀 요즘 같이 가려고. 공부하자고. 간절하다고. 잘 봐. 야, 이거 뭐 할 거야, 이제? 뭐 하고 싶어? 통분하는 거지, 뭐. x분의 1. 통분합니다. x 더하기 1분의 요거 1에서 요렇게 빼버리면 되지 않겠냐. 사라지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고민해? 알려버리지. 알려버리고. 0으로 보내면 되지. 요거 1로 수렴해봐. 여기 마이너스 1밖에 없었으니까. 야, 너는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 통분해야 돼. 이런 건 통분해라고 공식 적기도 좀 그런 거야. 본인이 이제 통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너 간절하지 않냐? 야, 물어보자, 진짜. 다음 시험 정말 잘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자꾸 막 기말 준비할 때랑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야, 그러면 우리 같이 그냥 꿈을 접자. 다음 시험 꼭 잘 보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제 막 혼자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앙 기말 볼 때랑 1학기 때랑 뭐 전혀 다른 모습이 안 보이면은, 야, 그럼 그 친구는 꿈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일단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다? 뭐 가본 적도 있고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있는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모습이 안 보인다면 말로만 간절한가? 그럼 안 되는 건데. 말이 앞서면 안 된다, 진짜. 이렇게 된 거다. 따져볼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차수. 비율 보기. 1, 그치? 1로 수렴. 빼기 1. 0으로 수렴. 상태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먼저 따지는 게 원칙이야. 먼저 저걸 보는 거지. 아, 저거 상태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더라. 그러면 이제 근데 뭘 해야 되는데, 적절한 변형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는 잠깐 냅두고요. 요거 통분부터 먼저 합니다. 그럼 얘가 루트 x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루트 x-1 빼기 루트, 요렇게 통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거 무한대, 이거 무한대, 빼기네요. 유리만부터 좀 합시다. 그래서 루트 x-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또 루트 x-1 플러스 요렇게 작업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가고요. 앞에 x 원래 있었어. 그 다음에 우와 이래가지고 자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이 친구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똑같이 적었고요. 그 다음 이건 합쳐달리면 돼요.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 합차 모습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x-1에서 x 플러스 1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같죠? 그래서 그냥 저 앞에 있는 x도 위로 올려서 위에다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좀 된 겁니다.
여기서 이걸 다시 유리화를 또 하면은요 다시 이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이 되겠죠. 또 유리화하면 이 모습이 됩니다. 이게 그거죠. 도르마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하다가 한 7번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상태를 다시 보셔야 돼요. 보세요.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거 어떻게 돼요? 상태가 무한대입니다. 이것도 무한대죠. 이것도 무한대죠. 더했죠.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그쵸? 얘도 무한대죠. 음의 무한대긴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 최고차는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제 이 분모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쑥 샤샤샤샤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또 전개하면은 몰라 완전 제곱 없이야 해버려 그냥 이렇게 된 거고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요. 유리화하면 안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나누기 x 하시는 거고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여기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뭐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계산하는 거는요 그냥 산수라서 이게 이쪽에 대해서 뭐 너희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하다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처음 만났을 때 상태를 관찰하는 것인가 어떤 상태인지 본인이 느끼고 가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라 이런 의미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정리된 사람은 그 앞쪽에 거기 그 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이거 예제를 좀 가볼게요. 이게 유형인데 아직은 약간 좀 식이 어색하고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를 푸는 원칙이야. 아는 것만 이용한다. 그러니까 아는 거를 활용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봐봐. 8번이야. 자 지금 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x분의 fx가 현재 2로 수렴을 한대. 이런 정보를 받은 거야. 그때 질문이 이거일 때죠. 이거일 때 질문이 이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제곱 마이너스 fx분의 2x 제곱 더하기 5배의 fx가 있어요. 이거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쌤하는 거 보세요. 그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느낌의 문제들은 내가 지금 x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x분의 fx의 모습은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이용하시는 거냐면 이것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x분의 fx가 2로 간다는 것만 활용하시면 되는데 아니 아무리 여기를 채려봐도 x분의 fx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저 모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아 나는 모르겠어. 그냥 얘가 몇 차인지 뭐 다음 함수도 모르겠는데 그냥 x분의 fx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없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어 준다. 나눠져 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눴으니까 3x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x분의 fx가 생겼고 위에도 2x가 남았고 더하기 5배의 x분의 fx가 생겼다는 거지. 저 모습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이제 x를 0으로 보냈더니 얘는 0으로 가고 얘가 2로 가네.
그 분모가 누구로 수렴을 했냐면 0,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한 거고. 아, 얘도 0으로 가네.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얘가 0 더하기 5배에 2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수렴분의 수렴이고요.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분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것만 이용하는 거야. 이 모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9번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마 잘 될 겁니다. 되시죠? 1값 얼마 나와요? 1 나오나요? 아니니? 얼마 나오니? 7 나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분모분도 똑같이 S제곱 나눠서 그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자, 아래 11번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얘는 A로 보내고 있는데 얘는 0으로 보내네? 어쩌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데가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아직은 심각한 애를 만날 타이밍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개를 통일시키세요. 하나로 그냥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맞춰줄게. 0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좀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치환 작업. 자, 뭘 치환합니까? x-a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해주면은, 자, 생각해봐. x를 a로 보내고 있는데, 내가 x-a를 t로 치환해버리면, t는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죠. 왜냐면, x를 a 근방으로 보내니까, x에서 a를 뺀 t는 0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리미트, 새로운 문자 t로 바꿔주면 t 0으로 가는 거고 그냥 t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 t분의 ft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변수 원래 바꿔도 괜찮아요. 요거 그냥 다시 한번 x로 바꿔서 x분의 이렇게 바꾼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x분의 fx가 0으로 보냈을 때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믿으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기에서 x분의 fx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맞춰졌잖아. 내 0으로 보내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분모 분자를 x분의 fx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해볼게요. 계산해 봅니다. 이제. 그러면 너는 리미트 0으로 가시고 나눠버리면은 2x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 위에는 1 남았고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fx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요 친구가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x 0으로 보내주면은 얘는 0으로 향해 수렴합니다. 얘 0에 0으로 가죠.
0 더하기 3 곱하기 얘가 3으로 수렴. 분해. 1은 뭐 가만히 있을 거고 2 곱하기 얘가 3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답은 그래서 9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과제하다 보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됐으면 이제 10페이지. 좀 힘들어도 조금만 쭉 해볼게. 자, 10페이지를 합니다. 이제 샌드위치 정리 대소관계, 극한의 기본 성질이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극한의 대소관계. 이게 이렇게 메모해둬도 괜찮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극한 구해. 그러니까 극한 구하래. 문제에서 극한을 구해달래. 근데 이러면서 부등식이 있네.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일 때가 아니라 거의 100%야 저게. 그러니까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 안에 디자인이 부등식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쓸 수 있는 이론이 얘밖에 없어. 대소관계.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쪽이 맞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론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fx가 gx보다 작아요. 그리고 자, 리미트 x를 뭐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어. 뭐 a일지 무한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를 또 a로 보내봤더니 이 gx는 베타로 수렴을 하더라.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아래 있고 a로 보내봤더니 너는 알파로 수렴을 했고 또 a로 보내봤더니 gx가 베타로 수렴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등호 넣어야 된다. 알았지? 저 등호 때문에 다 틀리는 거다 시험에서. 쌤 교재에는 여기도 등호 빠져 있거든요. 등호 넣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빼도 돼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빼버리세요 그냥.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도 똑같이 넣는 건데 fx가 gx보다 작아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납득이 안 되죠. 선생님 어떻게 이게 같아져요? 작은 f가 g보다 작은데 어떻게 알파랑 베타랑 똑같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참거짓 문제라서 등호 빠지면 거짓이에요. 등호 빠지면 거짓 이러시면 돼요. 있어야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확인시켜 드릴게. 이게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인 거야. 참고사항으로 봐.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잘 안 되면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fx 함수가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함수는 x분의 2라고 생각을 합시다. 분명히 이건 우리가 이 그래프 두 그래프는 알지만 이렇게 있을 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x분의 2는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일사분면 바라본다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이거 0이란 말이야. 맞지? 이 하얀색 그래프가 향해 가는 목표가 0을 향해서 수렴을 하지? 가까워지지, 0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gx의 극한을 바라봐도 0이지. 이 빨간색 그래프도 0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을 하지. 둘이 같아진 거잖아.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 gx 그래프가요, 이 fx 그래프보다 어디를 잡아도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죠. 빨간색이 하얀색보다 무조건 2배 위에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배수 관계가 F가 G보다 더 작거든요, 무조건. 근데 무한대로 보냈을 때 둘 다 0으로 수렴을 해요. 자,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이게 같아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게. 같아진 게 아니고 이 두 함수의 뭐가 똑같다. 두 글자로 뭐가 똑같다. 목표가 똑같다. 목표가 똑같다. 이게 같아졌다가 아니고요. 그냥 목표가 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두 함수가 향해 가는 목표가 일치한다. 목표가 X축이다. 여기에 향해서 한없이 접근한다. 둘 다. 영원. 근데 어떤 라인을 열어봐도 항상 빨간색 그래프가 하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 어떻게 얘가 작은데 어떻게 같아져요? 이렇게 자꾸 마음이 들어가면 극한이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극한은 도착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극한은 거기에 도착해요가 아니라 어떤 애가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가요. 이 뜻인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동 왜 붙어도 되는지 알겠죠? 아, 뭐 큰 차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그 보기는 거짓이에요. 시험에서. 디귿, 릴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저 동호 빠지면 거짓이야. 알았지? 동호 무조건 넣으셔야 돼. 요거 때문에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유명한 샌드위치 정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fx 그래프가 hx 그래프보다 작아, 아마 쌤 교재 거기도 등호 다 들어있을 거야. 근데 차라리 빼도 괜찮아. 그래야 정확해지지. 만약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fx 그래프가 hx 그래프보다 맨날 아래 있고요. h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맨날 아래 있습니다. 근데 내가 x를 어딘가로 보내봤더니 fx가 알파로 수렴을 하는데 또 내가 어딘가에서 a로 보내봤더니 gx도 알파를 수렴하는 곳이 있더래. 그러니까 개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가 같은 목표를 갖는 곳이 있더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이 가운데 낑겨 있는 함수 있지, 이 친구. 저 친구도 A로 보냈을 때 이 hx가 이걸로 수렴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대. 이게 샌드위치 정리래요. 이거 증명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로 한대요. 고등학생들은. 다시 이런 배수가 잡혀 있는데 이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 있다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너도 거길 향해서 가야만 한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라는 말은 한국 사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다 씁니다. 대학 가서도 아마 저런 말 들을 거예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런 말 할 겁니다. 요거라고 이해하시는 분. 이따가 예제 하나 봐드릴게. 기초예제라고 하나 있네. 봐봐, 2번. 기초 2번 하나 봐드릴게. 기초라고 하기에는 그냥 쌤 B단계 대표 문제 하나 보시면 돼요. 자, x가 양수라고 합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지금 4x제곱 더하기 3x 작다. fx 또 작다. 4x제곱 더하기 5x 이런 게 성립을 할 때 질문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3x제곱 더하기 2x분의 이거를 구해줘 이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쌤 말을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 초반에 이제 대표예제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근데 이게 이 fx라는 애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사이에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 fx의 식을 절대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있으면 된대. 이렇게 그래프가 식을 알 수가 없고요. 뭐 다음 함수인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극한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부등식이 있잖아요. 무조건 샌드위치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fx라는 친구 아래 3x제곱 더하기 2x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붙여줍니다. 모두 똑같이 분모에다가 3x제곱 더하기 2x를 똑같이 나눠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자리에다가 3x제곱 더하기 2x를 붙여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3x제곱에 플러스 2x를 붙여주세요. 부동 안 바꿔도 되는 게 이게 양수여서 괜찮아요. 부동 안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대로 갑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라 그랬기 때문에 너도 x를 무한대로 보내주고 너도 x를 무한대로 보내주고 너도 x를 무한대로 다 보내봐요. 그냥 이렇게 다 보내주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 왼쪽의 목표와 이 오른쪽의 목표가 똑같기만 하면 너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고, 이게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동차거든. 2차, 2차거든. 아까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이 비율로 수렴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는 3분의 4로 수렴. 여기도 개수로 수렴하는데 비율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잖아. 이것도 3분의 4로 수렴. 그래서 가운데 낑겨 있는 너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3분의 4로 수렴한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이러면 증명 없이 가셔도 점수 깎이지 않습니다. 이건 잡혀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가우스 붙어 있는 거 좀 봐드릴게요. 아래쪽이 좀 중요한 유제들입니다. 서술형 주제이기도 하고. 자, 아래 거 한번 보세요. 차라리 메모를 좀 할래? 정리해줄까? 가우스 포함, 극한 포함. 원래 좀 가우스가 좀 이제 좀 비호감이 있어, 제가. 생긴 것도 비호감이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건데. 가우스 포함하는 극한 포함. 분류를 좀 두 가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만약에 그 리미트 모르지 뭐 x를 뭐 어딘가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우스 안쪽에 뭔가 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별이 뭐 어떤 함수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의 뭔가를 만났는데 우리가 저거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먼저 이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 별 함수를 먼저 보시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별이 향해 가는 목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별의 극한을 보는 거죠. x를 어딘가로 보냈더니 별이 만약에 어떤 값으로 가더라, 어떤 상수의 값을 향해서 수렴을 하더라, 이런 상태의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완벽한 카드는 이 y는 별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 그리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리미트 x를 자 2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우스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우스 붙어 있는 요 함수한테 가우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맨 첫 번째 이제 판단은 x를 2로 보내고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근방으로 보내주면은 이게 2차 함수.
끊겨 있는 함수가 아니라서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버리면은 이게 8에다 1이 9인데 4를 빼니까 이 안에 친구가 5를 향해서 가요. 그렇죠? 5를 향해서 가죠. 근데 이게 문제는 가우스라는 건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라서 얘가 5를 향해 간다 그래서 5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안쪽의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이렇게 생겨있죠. 위를 볼록한 포물선이고 이 가운데 축이 2짜리입니다. 아, 거기도 보내고 있었구나. 또 이루 가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라서 이게 뿔만 다 해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봤을 때랑 이렇게 해봤을 때를 둘 다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5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처로 보내고 있잖아. 그러면은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라서 5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극한, 좌극한 같은 경우도 5를 향해서 가요. 자, 보이나요? 5보다 조금 어때요? 조금 작죠? 4.99999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5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5를 향해서 가는 건데 얘가 약간 작은 값을 가지면서 5를 향해서 목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가우스 붙이면 얼마입니까? 가우스 붙이면 얼마죠? 다 아는 거죠? 4겠죠? 그렇죠? 왜냐면 4.9 이러고 있잖아요. 가우스 붙이면 4잖아요. 절대 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서 갈 때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별의 상태가 이게 아주 커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불편해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한없이 커진다. 그런 모습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여기서 좀 기본기 체크를 좀 해볼게요. 나온 김에 한다. 기본기 체크. 우리가 그 x가 만약에 n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있잖아. 당연히 n은 정수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때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가우스를 붙이면 n이라는 걸 알아. 이게 이제 가우스의 정일 거라나? 이게 가우스의 정이거든. 근데 조금만 더 가자. 요식을 가지고 올게. 요식을. 이걸 가지고 와서 이 가우스 x가 n이잖아 이게. 그럼 n이 가우스 x네 이게. 이게 가우스 x인 거잖아. 바꿔볼게 다시. 저 가우스 x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x 내보시고 n을 다시 가우스 x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지. x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가우스 x를 주인공으로 바꿔볼게. 그럼 얘가 요렇게를 먼저 풀어주면은 이 가우스 x는 x보다는 절대 넘지 못한다. 그리고 요렇게 풀어주면은 1을 넘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크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요게 요 부등식이 고2 애들한테 상식의 부등식이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사회권이라 말할 수 없어. 요게 상식적인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가우스 x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 범위에 있다는 거야. 가우스 x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활용하는 게 이 가우스 포함 극한 구하는 기본적인 서술형 주제야. 자,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자, 19번 하나 보여줄게. 예제 19번. 19번에 1번 하나 해보자. 자, 지금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가시고요. x분의 12가 있었고요.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해줘요.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진짜 이거. 근데 봐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지. 근데 이 3분의 x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게 엄청 커져. 3분의 x니까. 근데 이 가우스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발산 중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이지, 이 상황. 근데 이거는 이 부등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서술형을 점수를 다 준다고. 자, 한번 가볼게. 봐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가우스 이 3분의 x라는 친구는 마음속으로 3분의 x를 이 x 취급하면 되지 뭐. 그럼 얘는 3분의 x보다 작거나 같고 3분의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지. 이게 무조건 성립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우스가 들어있으면 부등식이 생긴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의 극한이 궁금하니까 이건 샌드위치 정리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2를 곱할 때 똑같이 모두 다 땅 이거 x분의 1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좀 오른쪽 놓을게요. 자, x분의 12 여기다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x 마이너스 1 붙어 있고요. 여기다가도 가운데 친구한테도 x분의 12를 곱했으니까 3분의 x가 붙어 있으면 되고요. 저 뒤에 친구도 x분의 12를 곱해서 3분의 x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부등호 바뀔 리가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데 왜 부등호 안 바꿨냐면 x 무한대로 보내는 거라서 음수가 아니에요. 양수 취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붙여요. 리미트 x를 자 무한대로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다 보내줘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찾고자 했던 주인공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요거 전개 좀 해보겠습니다. 전개 중 얘가 이제 뭐가 나면 얘랑 곱해버리면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2가 붙어 있었는데요.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 뒤에 x분의 12는 사라집니다. 0을 향해서 수렴. 이게 4로 수렴이네. 저 왼쪽이. 그 다음에 얘는 아유 그냥 지워지지 뭐. 3분의 12인데 뭐. 너는 그냥 4구나. 4였구나.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친구랑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둘 다 4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너의 극한값도 4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점입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푸는 건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메모 좀 하시고요, 이거. 그 다음 거의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까지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연습을 해야죠.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요거 간단하게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만약에 요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뽕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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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2고 3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자. y는 fx다. xy 평면. 그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반을 나누면서 진짜 엄청 결단을 내리고 이제 기말 다음 시험 준비를 할 거다. 알지? 무슨 말인지? 지금 1학기 때 잘하다가 1학년 때 잘하다가 2학년 때 지금 밀린 애들이 있거든 우리 학원에. 다음 시험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쌤이 어떻게든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도 이게 진짜 목표를 가지고선 좋은 호흡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감추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제 애매한 거를 혼자서 낑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 뭔가 빠르게 뭔가 만들어지고, 원래 공부는 질문하면서 하는 거야. 진짜야. 모르는 거를 혼자서 이게 하는 게 이게 그게 원활하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선은 많이 물어보기를 바래. 그 시간을 항상 만들어줄 테니. 그리고 질문 뭐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라는 그런 아쉬움은 없게 만들어줄 테니. 대신에 이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배운 거 복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안 될 건 없거든. 그리고 대수가 그 미적분 원이 대수보다 훨씬 쉬워. 훨씬 쉬워 진짜. 우선은 애가 생김새가 강한 수 아니야. 애들이 그치 막 지수 로고보다 편하잖아요. 내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역전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꼭 이제 2학기 때는 원래 자리로 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게 fx 그래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자, 리미트 t로 할까요? t? x로 할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볼까? 무한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2x 더하기 1분의 여기를 2로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야. 두 번째 질문은 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f하고 괄호 안에 그냥 x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2x 더하기 1분의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니. 메시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메시 같은 아들 아니면 김연아 같은 딸이죠. 집에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요. 그냥 뭐 시킬 생각도 없고요. 자, 저렇게 두 가지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위에 건 얼마죠? 얼마죠 이거?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분의 1인데 1이죠 그죠? 목표 1입니다. 그럼 이건 얼마죠? 우선은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아요. 우선 얼마죠 이거? 좋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시간 얼마일까요? 고민하는 친구 맞죠? 얼마일까요? 참 2 아니고 3 아니야. 왜냐면은 얘가 누굴 향해서 가? 1을 향해서 가지. 1? 3?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이제 메모를 좀 이따가 이걸 잘 메모해놓고 이 생각만 잡아. 그래야 다 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향해 가는 목표가 1이야. 얘는 그냥 1이라고 쓰면 돼. 왜냐하면 너의 목표가 1이거든. 극한이 1이거든.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이 1로 가요야 이게. 의미가. 1로 가요. 1을 향해서 가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f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들어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 fx 자리에 얘가 합성이 된 거잖아.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데, 해봐. 얘가 1로 가요야. 1로 가요. 그러니까 f의 정의역 자리가 1로 가요. 아니 근데 1로 가는데 1이 여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오면 2로 가요 이거고요. 이렇게 오면 3으로 가요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뭔가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을 땐 1로 가요. 그냥 1이에요 라고 쓰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함수가 어떤 또 다른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위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1로 가요 이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냐면 1로 가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 말은 얘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으냐면 이 정의역 자리가 1로 가요 이러면 안 되고요. 1보다 큰지 작은지 이 둘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1보다 큰 값을 또는 작은 값을 가지면서 1로 가요.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지 합성함수는 뭔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얘가 1이 목표인 건 확실한데 방향성이 중요해. 1보다 좀 작겠니 크겠니 인간적으로 말이야. 좀 작겠지. 왜냐면 분모가 얼마 커. 분자보다 1 크지. 그치? 1보다 좀 작겠지. 얘가 현재는 얘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로 가려줘. 맞죠? 뭐 그래프 그려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y는 x 더하기 1분의 x인데 이거를 x 더하기 1분의 0되게 만들어주는 거 마이너스에 대입하시고 계속 비교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으차 마이너스 1, 으차 1 이렇게 여기 음수니까 요로 콜럼 하나 있고요. x를 무한대로 보내주시면은 여기서 으아 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으아 1을 향해서 가는데 아래쪽이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역 자리가 엄밀히 말하면 1을 향해서 갔는데 마이너스 쪽이었다는 거예요. f의 정의역 자리가. 근데 얘가 방향성이 이쪽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굴 향해서 갑니까? 2를 향해서 가신 날이 이겁니다. 합성함수는 이게 다예요. 아시겠습니까? 합성함수는 이 정의역 자리의 방향성까지만 잘 고려하시면 못할 건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번. 그 위에 적어놓은 뭐 공식 같은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나랑 같이 문제 하나 풀어보죠. 20번입니다. 20번. 자, 그래프도 눈으로 보시고. 와, 복잡해. 자, 좀 그려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빵꾸뽕, 여기 막혀 있어. 뽕, 여기 막혀 있어. 뽕, 이런 그래프야. 1, 2, 3. 그 다음에 GX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가는데 2 이렇게 오시다가 빵꾸뽕 1에 막혀서 이렇게 가요. 이게 GX입니다. 이게 FX, 이게 GX.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자, 리미트 x가 2로 가실 때요. G 합성 F의 극한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뭐지? 뒤에 뿔마가 안 붙어있네. 두 번 다 해보라는 뜻이군. 두 개 다 해보자. 리미트 x가 2보다 자, 큰 쪽 먼저 하겠습니다. 큰 쪽 G, F, X를 한번 해보죠. 자, x가 먼저 2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이 안에 거 먼저 보세요. 얘가 먼저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돼요. 그걸 G가 받는 게 합성이거든. 근데 얘부터 보는 거지 뭐 그러면. 얘부터 보는 거지.
x2보다 오른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먼저 보내준 거예요. f를 먼저. 그러면 자, 이렇게 갑니다. 누굴 향해서 가죠? 얘가 누굴 향해서 가죠? 0을 향해서 갑니다. 0보다 좀 어때요? 크죠. 그거를 g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g는 여기 있네. 그치? g의 정의역 자리가 0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 크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우와, 1을 향해서 가는구나. 결국은 1을 향해서 간다.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한번 이것도 봐서 이 둘이 같은 수렴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2보다 왼쪽으로 봐달래. 이쪽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봐야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니? 그지? 얘가 또 향해 가는 목표가 누굴 향해서 갑니다? 0을 향해서 갑니다. 0보다 조금 어떻습니까? 큰 쪽이죠. 우와, 똑같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0보다 큰 값을 말하는 거다. y 값을. 그래서 너도 이렇게 오는 거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와, 똑같았구나. 수렴이구나. 넌 1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1번은 수렴. 1로 수렴.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고 이해되지 지금 이거. 두 번째 거. 자, 리미트 0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항상 이 안에 애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힘들어. 가자! 자, 두 가지 다 해보자. 플러스 하나 해보고 마이너스 해보자. 원칙이 이거잖아. 두 개가 해서 똑같으면 수렴이고 다르면 발산이야 이거거든. 자, 얘부터 볼게. 0에 플러스 쪽 먼저 갑니다. G 타야 되죠 먼저.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얘들아, 얘가 누굴 향해서 가지? 1을 향해서 가지. 조금 어떻지? 좋아요. 크지? 이거를 F가 받는 거예요. F는 1이 여기 있는데요. 정의역 자리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목표가 1에 잡혀 있습니다. 얘는 우극하면 1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좌극한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해요. 0의 왼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봐! 잘 봐야 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누구죠? 2죠. 2보다 큰 값 작은 값? 큰 값 작은 값? 아니면 진짜 2야. 이건 진짜 2야. 그렇잖아. 이게 뭐든 알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따라라라라 이렇게 오면 이보다 큰 쪽에서 뚜루루루루 이러면 이보다 작은 쪽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진짜 2야. 이건 극한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F2를 구하셔야 돼. F2. 여기야. 얼마야? 야, 똑같다. 두 번째 것도 1로 수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가면은 큰 값을 가지면서 아래쪽에서 오면 작은 값을 가지면서 하지만 이쪽은 진짜 이러고 있는 거야. 극한의 개념이 사라져버리지. 이렇게 진행을